네, 채권부의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나요?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채권부의 진행자 이지혜입니다. 채권부의는 매주 월요일에 채권 이슈와 그리고 회사채 소식, 특히 수요 예측 일정 안내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해서 글로벌 채권 부분을 박준우 KB증권 연구원을 연결해서 자세히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채권부의 주목 채권 이슈 시작합니다. 미국 경제가 당초 예상보다 더 강력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이 연율 2%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최초 발표인 속보치와 비교해 거의 2배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이에 경기 침체 우려가 낮아졌습니다.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연내 경기 침체가 닥칠 것이란 관측을 무색하게 한 겁니다. 또 미국 경제의 힘은 여전한 강한 노동시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공개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3만 9천 건으로 전주보다 2만 6천 건 감소했습니다. 이는 전망치 대비 크게 하회한 수준입니다. 최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공개 석상에서 연내 2회 추가 금리 인상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소식입니다. 지난달 6월 무역 수지가 16개월 만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11억 3천만 달러 흑자를 나타냈습니다. 작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15개월 이어진 적자 행진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주요 수출 품목 중 자동차, 2차 전지, 일반 기계 품목이 상반기 기준 최고 수출 실적을 냈습니다. 수출 1위 반도체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본드웹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28일까지 개인 투자자들은 채권을 총 19조 515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이는 작년 순매수 금액에 육박한 수준이며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배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금리 정점론이 대두되면서 시장 금리 하락을 전망한 개인 투자자들이 국채를 대거 사들였다는 분석입니다. 이마트가 공모 회사채 수요 예측에서 오버부킹을 기록했습니다. 4천억 원 조달을 위한 모집 금액 대비 3배에 달하는 1조 2,100억 원을 모았습니다. 조단위 투자 수요를 확보한 이마트는 5천억 원으로 증액 발행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트리플 B 플러스 등급의 한진이 회사채 발행을 위한 수요 예측에서 목표 금액의 6배가 넘는 자금인 2,610억 원을 끌어모았습니다. 총 800억 원까지 증액 발행 계획을 세웠는데요. 트리플 B급 회사채 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7월 3일 월요일 7월 첫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국내 채권 위클리 정리해드립니다. 반기말을 앞둔 국내 채권 시장은 금리가 상승했습니다. 재료의 부재 속에 반기말에 대한 경계감이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특징은 미국 채권 시장 방향성에 연동되는 모습이었고요. 국채 시장은 상대적으로 초장기물 구간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은행채 발행액은 지난주 대비 감소했습니다. 국채은행의 발행물을 중심으로 더 줄었습니다. 2년 이하 단기물들의 발행이 시장을 주도했는데 지난주의 모습과 비슷했고 3년 이상 장기물은 발행되지 않았습니다. 기타 금융채 발행물은 지난주에 이어서 더욱 증가했으며 강보합세를 나타냈습니다. 회사채 시장은 한 주간 전반적으로 한산했습니다. 전체 유통량은 2조 4,456억 원으로 전주와 비교해 1조 8,513억 원 감소했습니다. 초우량 등급의 거래는 소폭 증가했습니다. 특징은 트리플 B 등급 구간에서 전주 대비 유통량이 증가했다는 점인데요. 비우량 등급 회사채에 대한 수요가 느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국내외 경제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국채금리가 상승세를 보였고 회사채 금리 역시 전반적으로 상승했습니다. 네, 다음은 글로벌 채권 위클리입니다. 자, 오늘 박준우 KB증권 연구원 연결하겠습니다.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한 주간 채권 시장 쭉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주 글로벌 채권 시장의 수익률을 좀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국채의 성과가 다소 부진을 했고 크레딧 시장이 아웃퍼폼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뒤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주요국 금리 측면에서 보더라도 대부분의 국가의 금리들이 많이 올랐는데 특히 미국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미국 금리 중에서도 저희가 만기별로 금리가 얼마나 움직였는지를 살펴보게 되는데 주로 단기물 금리 중심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기준금리가 높은 수준에 오랫동안 유지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대된 영향이었는데 특히 지난주에 경제지표 발표가 많았고 그 지표 발표에 따라서 금리가 크게 오르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목할 만한 지표는 미국의 주택 가격이었습니다. 지난주에 S&P에서 발표하는 4월달 주택 가격이 발표가 되었는데 전월달 대비해서 0.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 2월 달부터 미국의 주택 가격이 오름세를 보였기 때문에 현재 이제 3개월 연속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거고, 아시다시피 당연히 주가도 최근에 많이 오르고 있고, 주택 가격도 오르면서 통화정책 긴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거 아닌가? 그래서 긴축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우려가 커진 영향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주택 가격 상승과 또 인플레이션을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단순히 지금 당장 주택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주택 가격과 인플레이션에 포함되는 주거비 인플레이션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시차가 있는데 결국 작년에 하락했던 부동산 가격 하락이 올해 하반기에 주거비 인플레이션 하락 압력으로는 작용할 것으로 계속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주택 가격 반등이 시사하는 바는 경기가 여전히 꺾이지 않았고 연준이 경기가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게 완화 기조로 전환하기보다는 장기간 높은 금리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로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지표는 지난주 미국 성장률 지표가 또 이슈가 되었습니다. 기사에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미국의 1분기 성장률이 잠정치 1.3%에서 최종치 2.0%로 대폭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사실 보통 이렇게 성장률이 상향 조정되거나 하향 조정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가 않았던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도 1분기 성장률이다 보니까 이미 다 지나간 과거이다 보니까 미래를 반영하는 금리에는 영향이 좀 미미했고 또 보통은 상향 혹은 하향 수정 조정이 되더라도 그 폭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향이 좀 적었는데 지난주의 경우에는 1.3에서 2.0% 되게 보기 드문 큰 폭의 상향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미국 경제가 훨씬 더 견조했구나라는 인식을 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리가 크게 상승을 했고요. 또 다른 지표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겠습니다. 주간으로 발표되는 지수인데 저희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번 주에 많은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대부분 월간 지표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월간 지표를 기다리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이게 주간 데이터들을 계속 참고를 하게 되는데 그중에서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최근에 시장 영향력이 굉장히 큰 상태입니다.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하회했고 신규와 연속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신규는 처음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이고 연속은 연속해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사람입니다. 조금 더 기조적인 트렌드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으로 저희는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고 보고 있는데 그 데이터가 사실 4월, 5월부터 꾸준하게 낮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도 포함해서 미국의 주택가격, 성장률, 그리고 고용시장 전부 다 연준의 긴축 기조를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금리가 10년물 금리에는 3.8%를 넘어섰고 2년물 금리에는 지난주에 4.8%를 넘어서서 최근에는 오늘은 오전에는 4.9% 정도까지 오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간략히 지난주 동향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럼 연구원님 이번 주 주목해봐야 할 일정 뭐가 있을까요? 네, 이번 주 7월 첫째 주에는 이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오늘 당장 밤에는 미국 6월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화요일에는 미국 시장은 휴장입니다. 다만 호주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결정하는 통화정책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그 다음 수요일에는 FOMC 의사로, 그리고 목요일에는 미국의 졸트라고 하는 고용지표, 또 마지막 금요일에는 저희가 매월 주 초에 확인하게 되는 미국 6월 비농업 부문 고용지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모든 지표들이 다 중요하지만 그중에서 제가 관심 가지고 있는 지표들을 조금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SM 제조업 PMI입니다. 이 ISM 제조업 PMI는 발표되는 주기도 굉장히
짧고 신속하게 발표가 되기 때문에 현재 미국 경기 심리를 판단하는 데 되게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러한 PMI 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는 이 ISM과 S&P 여러 가지 기관에서 발표되는 이 PMI 지표가 서로 차별화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ISM 지표가 예상보다 더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서 시장의 영향이 충분히 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이제 금요일에 발표된 미국 고용은 언제나 중요합니다. 지난 5월 달에는 시장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신규 고용이 일어났었습니다. 30만 명 이상의 고용이 일어났었는데 이번 6월 달에는 한 22만 명 정도의 신규 고용이 있을 것으로 시장 전문가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월보다는 고용자 수가 적어들긴 하겠지만 사실 이게 10만 명대로 하락하기 전까지는 미국 고용시장은 여전히 탄탄하다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준의 긴축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고용 지표 중에는 방금 졸트라고 하는 지표가 또 있습니다. 이 졸트 데이터 안에는 구인 건수라고 하는 데이터가 포함이 되는데 기업들의 노동 수요를 가장 잘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많은 연준 위원들도 최근에 주목을 하고 있는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의 경우에는 사실 이번 달에는 하향 트렌드가 예상이 됩니다. 이 지표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채용 사이트에 얼마나 신규 채용 건수가 올라오는가로 좀 가늠을 해볼 수가 있는데 신규 채용 건수 자체는 계속 하락하는 트렌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달 지표에서도 이 구인 건수는 하락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조금 하락한다고 해서 고용시장이 둔화가 된다든지 뭐 침체가 다가왔다든지 이런 인식이 생기기 좀 어려울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바깥으로 시선을 좀 돌려보면 당장 내일 화요일에 RBA의 통화정책회의가 있습니다. 호주 중앙은행인데요. 최근에 서프라이즈 인상을 하면서 시장 변동성을 굉장히 키웠던 중앙은행입니다. 내일은 저희는 동결을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5월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레벨 자체는 여전히 5%대이기 때문에 호주 중앙은행도 인플레이션 목표가 똑같이 2%인데 그것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근데 이제 호주의 경우에는 1월 달을 제외하고 2월, 3월, 4월부터 12월까지 매월 통화정책 회의가 열립니다. 그래서 매번 회의마다 기준금리를 올리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저희는 이번 달에는 동결을 하고 8월 달에도 한 번 더 인상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금리 측면에서도 동결을 한다고 해서 금리가 반락하기보다는 향후 추가 인상에 대한 부담이 시장에 계속 남아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준호 KB증권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회사채 수요 예측 일정 안내와 더불어서 기업의 신용등급 변화 소식 함께 전해드릴 텐데요. 집중해 주세요. 네, 이상 채권부의 위클리였습니다. 채권부의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힘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의 힘이 채권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기존 영상과 추천 영상에도 좋아요 부탁드립니다.